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 국채와 함께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꼽혔던 일본 국채의 인기가 한없이 추락하면서 일본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일본의 국채를 사려는 투자자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긴 일인데,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 속에서도 일본 정부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일본 국채 신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이 요동치는 국채 시장의 흐름에 눈길이 쏠립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지신문은 21일 일본 국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한때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3.185%를 기록했으며 40년물 금리도 3.635%를 찍으면서 나란히 장기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면서 하루 전 실시된 20년물 국채 입찰이 부진하자 수급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채권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에는 이어서 이번 입찰에서 국채 수요를 보여주는 평균 낙찰가와 최저 낙찰가 차이는 1.14엔을 기록해서 1987년 이후 38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면서 재정 불안 등을 배경으로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입을 꺼리는 모습이 뚜렷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문제는 일본 국채의 약세는 엔화 가치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엔화를 팔고 안전한 스위스 프랑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번진 것은 지난 20일 진행된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경쟁률이 2.5배로 2012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일본 안팎에서는 38년 만에 최악의 국채 파동이라는 분석이 곧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 비율과 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오는 선심성 감세 공약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일본이 세계 최악의 부채국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찍어서 감세 재원을 충당한다면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은 6월 도쿄도 의회 선거 그리고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재정 팽창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블룸버그는 UBS의 제임스 말컴 전략가의 말을 인용해서 장기 국채에서 매수자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재정 지출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파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7월 20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그러니까 상원 개념이죠. 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소비세 감세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증액 요구도 받고 있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의 파퓰리즘 열풍은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을 더욱 늘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 같으면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을 텐데, 일본은행도 지난해부터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 상태라서 여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채 매입 규모를 매 분기 4천억 엔씩 줄이기 시작했고, 오는 6월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내년 이후에도 축소 기조를 이어갈지 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린축인 자산 운용의 나가토모 류마 펀드 매니저는 초장기 국채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면서 재정 확장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려면 당국,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개입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런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카산 증권의 하세가와 나오야 채권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시장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국채 매입 감액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일본은행이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감액을 지속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은행의 공백을 민간에서 메꿔줄 상황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큰 손으로 꼽히는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이렇다 할 매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금융시장이 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초장기 국채는 국내 투자자들의 사실상 매수 거부 사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니혼게제신문도 21일 국채금리 급등 배경에 재정 팽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도 이제 금리가 존재하는 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일본은행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원 대책 없는 감세 등의 파퓰리즘 공약이 나오자 채권 시장이 강력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향후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채권 투자자들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일본 국채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반시장 정책의 채권 투매로 대응하는 일본판 채권 자경단의 경고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당혹감을 느낀 정치권도 국채를 발행해서 감세 재원을 마련한다면 지금의 사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재정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열악하다면서 실제로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 금리가 있는 세계의 무서움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감세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지를 밝힌 겁니다. 실제로 일본 여야는 선거를 2달 앞두고 앞다퉈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 10%를 거두고 있는데 식료품에 한해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최대 0%로 낮추자 하는 게 정치권의 주장입니다. 재무성은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면 중앙과 지방 합계 연간 5조엔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일본 정부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세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입니다. 대체 재원을 짜내지 않았냐면 적자 국채를 더 찍어 메울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소비세를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당연히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증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은 올해만 해도 20조엔의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올해 국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충당되는 국채 비용으로만 28조엔가량을 써야 되는 처지입니다. 앞서 오랜 기간 정치권이 돈을 푼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집계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249.7%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인 그리스 부채 비율이 168.9%인데 그리스하고의 격차도 엄청나게 큽니다. 일본의 초장기 국채 쇼크가 진정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상황이 외환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니혼게제신문은 20년물 국채 입자리 충격은 해외의 외환 선물 시장에도 미쳤다면서 투기 자본들이 엔화 매수 포지션을 재검토하고 스위스 프랑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국채가 불안해진 만큼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 자본들이 엔화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탈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JP모건은 최근 기존에 추천했던 스위스 프랑 매도, 엔화 매수 포지션의 해소를 공고한다면서 엔화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니 이젠 스위스 프랑의 안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엔화를 팔고 스위스 프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일본 엔화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글로벌 국채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5%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의 장기물 국채금리도 상승세입니다. 미국의 국채시장 문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의회의 합동조세위원회는 감세 법안 통과 시 10년간 재정 적자가 2조 5천억 달러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리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채 공급 증가는
국채 가격 하락,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은 장기채 투자에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스티븐 무누신은 이날 무역 적자보다 재정 적자가 더 우려된다 그러면서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도 장기물 국채 금리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결국은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시장에 공포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도 바로 이 점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